진민재 사마업의 죽음으로 소진의 왕조는 종말을 구했으나 신락 같은 희망을 현실로 만든 사마예가 동진을 건국했습니다. 동진 건국 사마예. 동진의 건국자 사마예의 고향 온양은 충청도 온양과 동일한 지명으로 물론 역사 속의 온양입니다. 온양의 군명 탕정이란 상나라의 건국자 탕왕의 우물이라는 말로 상나라가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동진의 수도. 사물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해안만 있으면 어떠한 조작된 역사도 진실을 노출하게 될 것입니다. 낭야왕 사마예가 건업으로 피하여 동진을 건국하였습니다. 동진의 수도 건업의 정체성을 다시 밝혀봅시다. 고전 번역원의 다산 신문집을 인용합니다. 화성부의 철옹성이 있는 곳을 동진의 수도 건업이라고 합니다. 이 한편의 다산 정약용의 식구가 역사 속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줄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철옹성. 화성부에 철옹성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철옹성이 다른 곳에도 등장합니다. 신증 동국 여지승남 평안도 영변을 인용합니다. 진나라 봉상의 옹성 화성부의 철옹성이 평안도 영변의 철옹성이며 강원도 철원의 철성입니다. 이곳이 바로 천부가 있었던 금성입니다. 금은 쇠철과 동일한 의미로 이곳 영변의 북쪽 검산형이 고구려의 환도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청도 천안과 평안도 안주는 영주의 군명에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천안의 군명 관주가 바로 관성인 안시성입니다. 천하의 중심 천부를 지키는 외곽성이 부리의 국내성으로 이곳이 만리장성이며 가까운 검산형에 안시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룡. 이곳 화성의 철옹성을 또한 교룡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남원을 교령군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가평군의 제용조를 인용합니다. 경기도 가평군의 제용에 교령군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가평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가산과 가평은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입니다. 평안도 가산군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천왕사란 천왕이신 부처님 상제님이 대를 이어 계셨던 곳이며 봉두산이란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진산으로 현재 대통령이 있는 곳의 국장이 봉황마그인 이유는 천하의 중심이었던 금성 천부의 전통을 아직까지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청와대의 국장이 봉황이었는지 이제는 아시겠지요. 건업. 화성부의 철옹성 주변 지역이 동진의 수도였던 건업이었습니다. 건업, 강산요. 이 한수의 시에 동진의 수도 건업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풍. 신풍은 항고조 때 설치한 현 이름입니다. 풍이란 항고조 유방의 고향이 풍업인 전주로 이곳에 부친을 모셔와서 풍읍과 똑같은 마을을 지었는데 그래서 신풍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다산 정약용의 시 한수가 고대사의 모든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리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왕희지. 왕희지는 당대 최고의 문장가로 숙부 왕돈의 진동대장군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신증 동국 여지승남 함경도 함흥구에서 인용합니다. 지는 척의 지명으로 이곳의 동쪽 진동이 함흥이었던 것입니다. 동진 왕조에서 왕돈의 권력을 심하게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기의 지명 중 합비와 회음에 대해 살펴봅시다. 합비. 루저우 여주와 루안 유안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곳이 육수춘이라고 합니다. 육이라는 곳에서 육시가 기출된 것은 성씨족보의 기본 원칙입니다. 명시선 이태백의 시를 인용합니다. 여주에 있는 산이 여산으로 여주인 육이 신시계천의 무대 오로봉에 있었던 지명으로 여주가 하남성 평원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군명이 평원으로 원주의 뜻은 모든 것의 근원으로 원주의 군명 송암과 송도는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이곳이 금도의 척이었던 것입니다. 회음. 경상도 산음의 군명이 산양으로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서 양과 음은 동일한 의미로 회음은 회양이기도 합니다. 교주에 흐른 하천이 교화이며 예안에 있는 산이 예산으로 군명 오산이란 시시계천의 무대 오로봉의 오산을 까마귀 오로 변주했던 것으로 이곳이 금부용의 연꽃 모양 같다 해서 연성이라고 했습니다. 왕희지의 숙부 왕돈이 반란의 성공으로 동진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아마도 동진의 왕씨들이 고려태조 왕건의 손주들입니다. 353년 회계 4살을 지냈을 당시 왕희지는 회계 산음에 있는 물가의 난정에서 봄을 맞는 연회를 열었다. 이때 열린 행사는 곡수연으로 9개의 구비의 강물을 끌어들인 후 술잔을 물에 띄워 흘러오는 술잔이 멈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시를 짓는 놀이였다. 이때 지어졌던 것이 난정기입니다. 왕희지가 간직 생활을 했던 소흥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소흥을 산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산음을 신증동국 여지승남에서 찾아봅시다. 소흥의 군명 산음 산양은 양산과 동일한 지명으로 신시계천의 무대 파촉의 지명이었던 것입니다. 동진의 문화. 법편스님 불국기.
법변스님이 서역에 가서 불경을 가져오는 대장정을 했다고 했는데 서역은 우리의 지명 파촉으로 법변스님이 방문했던 지역들이 우리의 지명 어느 곳이었는지 밝혀봅시다. 법변스님이 방문한 둔황, 우전, 사하, 대설산, 소설산, 티베트, 카슈미르, 파미르의 지명들을 인용합니다. 둔황, 돈황. 탕구트를 진한, 돈황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경주의 군명이 진한으로 그곳이 땡그리 당그리인 천황님이 계셨던 탕구트였던 것입니다. 우전, 우전을 화전이라고 합니다. 화전이란 화주에 있는 바지입니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이 화주로 영흥의 군명 박평과 박주는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이곳이 박토였습니다. 사하, 사주 사구에 있는 하천이 사하입니다. 동방견문덕의 야치가 택리지의 압록으로 사차 사주라고도 하며 야치를 또한 곤명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곤양의 군명이 곤명으로 야치의 지명 압수가 압록강으로 철석이란 신식의 체내무대 천부인 금성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대설산, 소설산, 전라도 옥과의 군명을 인용합니다. 설산, 과지라고 합니다. 설산에 있는 성이 설성입니다. 설산과 설악은 또한 동일한 산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전라도 옥과는 옥당에 있는 나무가 옥과이고 하천이 옥천이 됩니다. 용담의 군명이 옥천으로 전라도 용담은 동학의 가사 용담 유사의 무대로 천황님이 계셨던 곳의 연못이었습니다. 티베트, 티트토는 한글 고어에서 땅을 가리키는 용어이며 베트는 박토로 티베트는 토박토가 됩니다. 우리는 통상 박다를 베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곳 티베트가 바로 박토였습니다. 카슈미르, 카슈는 신시의 부도인 카스이고 미르는 한글 고어인 메인 산입니다. 파미르, 파미르의 파는 법왕청이며 미르는 한글 고어 고개령 또는 산의 매로 천하의 중심 금성 전부인 법왕청이 있었던 산을 파미르라고 불렀습니다. 파미르가 있었던 힌두쿠시 산맥의 이름을 분석해 봅시다. 힌두쿠시의 힌두는 흰백이고 두는 머리 두이며 쿠시는 카시인 샤카의 도시인 귀시인이 신시 즉 배달 신시 산맥 혹은 신시 배달 산맥이란 순 조선말의 고어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백두가 배달이고 박달이고 박달산인 것을 알겠습니다. 박토에 있는 박달산이 배달산이며 백두산이었습니다. 법변스님 불국기에 등장하는 모든 지명들은 우리의 지명들이었습니다. 고개지의 점입가경.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점입가경으로 그 의미를 새겨보았으며 저도 음식 먹을 때 맛이 없는 것부터 처리해서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도연명의 도화원기, 다음 백가를 인용합니다. 귀고래사의 주인공 도연명의 도시가 개출된 곳은 안동으로 초계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도연명이 관리 생활을 한 팽택현이란 평안도 안주의 군명이 팽원으로 이곳에 있는 연못이 팽택입니다. 평안도 안주의 정원에 천황님이 계셨던 천황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라도 진도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전라도 진도의 누정에 나오는 팽택이란 팽성에 있는 연못으로 그곳에 무릉도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비수대전에 대해 밝혀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